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사건 분석으로 인사드립니다. 전직 형사로서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인간 군상과 마주해왔지만 오늘 다룰 이 사건만큼은 대본을 정리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의 보호 아래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담임교사의 손에 겨우 8살짜리 1학년 아이가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1학년 초등생 살인 사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단편적인 사실들 뒤에 숨겨진 의문점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뼈아픈 시그널들을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차근차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타임라인 순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10일 오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하늘이였습니다. 하늘이는 평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돌봄교실로 이동해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까지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마치고 2층에 있는 돌봄교실로 올라가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원차가 올 시간인 오후 4시 40분쯤 학원 실장님이 하늘이를 데려가기 위해 돌봄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돌봄교실을 나선 이후 밑에서 기다리는 학원 차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보이지 않자 학원 측은 학교와 통화했고 이때부터 하늘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고 학교 내부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가 잡힙니다. 평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빠가 하늘이의 휴대전화에 설치해둔 실시간 통화 녹음 및 위치 추적 어플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아빠가 그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짐작케 하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서랍을 다급하게 여다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오후 6시 35분경 실종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학교 2층 시청각실 구석에 있는 좁은 창고 안에서 하늘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놀랍게도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교사, 2학년 담임이었던 40대 여성 명모 씨였습니다. 명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피를 흘린 채 하늘이 곁에 누워 있다가 문을 개문하고 들어온 가족과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하늘이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즉 날카로운 흉기에 온몸을 수십 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돌발범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인 교사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이게 지나가던 아무나 걸려라 식의 묻지마 범죄였을까요?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 진술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이거나 본인의 악랄함을 감추기 위한 연막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피의자의 동선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명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하늘이가 돌봄교실로 올라가던 시간에 학교 밖으로 무단외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2km 떨어진 주방용품점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머문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없이 총 길이 28cm, 날 길이만 16cm에 달하는 대형 조리용 칼을 구매해 검은 봉지에 담아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범행 도구와 범행 장소, 그리고 범행을 실행할 시간대까지 머릿속으로 모두 구상해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입니다. 게다가 명 씨가 칼을 사고 학교로 돌아와 대기한 곳은 2층 시청각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돌봄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입니다. 오후 4시 40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가장 마지막에 혼자 남은 하늘이가 복도로 나오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명 씨는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겠다라며 시청각실 창고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아무도 없는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점, 그리고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그것도 가장 약한 여아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타깃으로 삼은 점. 범행의 목적성과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수사 현장에서 본 바로는 범죄자들은 결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고르지 않습니다. 명 씨는 철저하게 본인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물색했고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하늘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2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장관 표창까지 받았고 민원 한 건 없었다는 베테랑 교사가 대체 왜 이런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약 5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 증세가 악화되어 지난 12월 9일에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직계를 낸 지 불과 20여일 만인 12월 말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조기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울증이라는 진단명 뒤에 숨겨진 명 씨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극심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기력증입니다. 타인을 향한 이 정도 수준의 잔혹한 공격성은 단순히 우울증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번, 3번 재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망상이나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 혹은 인격적 결함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명 씨가 복직한 이후 학교에서 보인 행동들은 정상적인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테이프를 들고 멍하니 복도를 배회하고 커터칼을 드르륵거리며 동료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교실 책상을 막대기로 내리치고 컴퓨터를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사흘 전인 2월 6일에는 옆 교실 연구실에서 불을 끈 채 청테이프를 들고 서 있다가 걱정되어 말을 건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사건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때 명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 뭔데? 라며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 폭행 사건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조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상황을 파악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연가나 병가를 통해 분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강제성 있는 직위 해제나 격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가 내려진 바로 당일인 2월 10일, 명 씨는 학교에 출근해 결국 하늘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내부 잡음을 밖으로 키우지 않으려 쉬쉬하거나 교사의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사이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는 사지로 내몰렸던 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경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공포를 느꼈고 폭행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청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우울증이 나았다며 복직을 허용해준 병원의 안일한 진단. 문제가 눈앞에 보여도 행정적인 절차 뒤에 숨어 관망만 했던 학교 관리자들과 교육청의 태도가 결합해 빚어낸 참극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학교가 좋아서 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등교하던 8살 하늘이는 차디찬 시청각실 창고바닥에서 홀로 공포에 떨며 순져갔습니다. 부검 결과 드러난 손에 수많은 칼자국은 그 작은 아이가 살기 위해 그 큰 칼을 맨손으로 쥐며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피의자 명 씨는 자해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잃어버린 아이의 생명은 그 어떤 처벌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보건 정신관리 시스템, 그리고 학교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격리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2, 제3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을 번쩍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거나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사건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